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밀어서. 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르노 캡처를 시승해 보러 왔습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차 안에서 발표를 보는 독특한 컨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면은 자동차들이 부채꼴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1인 한 대에 각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발표를 보는 그런 독특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차 안에서 소리를 생생하게 들으면서 2020년 발표를 보고 있습니다. 클래스... 르노 캡처에는 어떤 신기능들이 담겨 있는지 저와 함께 생생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 캡처의 얼굴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르노의 패밀리룩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가운데 있는 르노의 노장주 엠블럼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운데 중심을 탁 잡아주는 균형감이 있는 엠블럼을 통해서 더 안정적인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세련된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르노 삼성 차를 사가지고 저 르노 노장주 엠블럼으로 교체하는 그런 튜닝도 유행을 하겠는데, 르노 캡처의 경우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르노 캡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르노의 시그니처 데일라이트인 디귿자형 LED 램프로 강렬한 눈매를 느낄 수가 있고, 작은 차지만 단단해 보이는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옆면으로 돌아오면은 귀여운 르노 캡처의 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이 차는 르노 QM3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델이잖아요. 컴팩트하면서도 깜찍한 라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톤 바디 컬러를 볼 수 있는데요, 위쪽 루프 컬러, 그리고 A필러 부분, 그리고 이 아웃사이더 미러까지 블랙으로 해서 아래와 위가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 완벽한 투톤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톤의 경계 라인에는 길다랗게 크롭바가 들어가서 세련된 디자인 포인트를 주고 있고, 뒤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쪽이 굵어지게 더 들어가서 더 강렬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옆부분에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면은 볼륨감을 살려주는 블랙과 크롬바를 이용해서 유니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둥글둥글한 라인과 어울리는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사이즈는 2155 R18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8인치 휠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패션카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 캡처의 후면 모습입니다. 후면으로 오면 이 차가 르노 캡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니셜이 쓰여져 있습니다. 르노 노장주 마크가 가운데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요, 이 안에 또 센스 있게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과 마찬가지로 뒤쪽에도 디귿자형 테일 램프를 적용해서 앞뒷면이 일체감 있는 디자인 라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굉장히 꽉 찬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배기구처럼 보이는 디자인이 위쪽으로 한 번 더 적용이 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빈틈이 없는 세련된 매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이쪽을 잡고 열면 되는 거고요, 전동 트렁크 방식은 아닙니다. 르노 캡처의 트렁크 공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용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적재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이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아래쪽에 널찍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굉장히 깊숙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깊숙하게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짐들을 실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보면 홈이 있습니다. 이게 따로 잡아준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홈에다가 딱 걸어 가지고 깊이 있는 물건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센스 있는 아이디어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얘를 아예 밑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큰 짐을 실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손잡이 하나가 보이죠? 시트를 밀 수 있는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밀어서 적재 공간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대박입니다. 최대 536m의 트렁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르노 캡처의 경쟁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또 공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들어보면은 비상 수리 키트가 들어있고요, 여기도 적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또 비닐 같은 거 손잡이를 걸 수 있는 홈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 부분을 또 분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짐을 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뒷자리도 쉽게 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손잡이가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밀면은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널찍한 적재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박을 하고 싶다, 차박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위쪽에다 커버를 씌우면은 이쪽이 평평하게 퍼지기 때문에 누울 수도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뒷자리 공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은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 시트에서 따로 조정하지 않았고요. 보시면은 와, 뒷자리 공간이 진짜 넓네요. 이 공간은 XM3보다 더 넓은 것 같은데요. 대박입니다. 이 정도 한 뼘 엄청나네요. 가운데는 송풍구 있고요, 시가잭이 있고, 그리고 USB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디자인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헤드레스트도 높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가운데는 좀 뻑뻑하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뒷자리 이 부분에 홈이 파져 있어서 물건 같은 거 쉽게 적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팔걸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뒤에 포켓 부분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디자인 되어 있고, 그리고 뒷자리에서 보는 르노 캡처의 이 대시보드 모습입니다. 이 디자인은 르노 XM3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플로팅 형태로 띄어진 기어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앞자리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도어에도 옆에 이렇게 큼지막한 포켓이 있어서 뭐 음료수 같은 거 넣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앞자리 도어는 이 안쪽에 또 큼지막하게 포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적재하고 다닐 수 있고요. 앞자리 시트의 모습입니다. 에디션 8위 트림인데요, 8위 인테리어를 조정해서 컴팩트 SUV에서 볼 수 없는 감성적인 품질을 높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컬티 가죽 시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인을 보시면은 브라운 스티치를 적용해서 더 감각적인 시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탄 모습입니다. 가운데 핸들 디자인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운데 로장주 마크가 들어가니까 더 핸들이 더 멋져 보이는 디자인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측으로 다양한 기능 버튼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10.2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드라이빙 모드에 맞춰서 화면이 변경이 되고, 또 가운데는 내비게이션 정보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용적인 가치에서 굉장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내비게이션, 기본으로 들어간 내비게이션들을 보면은 사실상 무늬만 그냥 내비게이션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핸드폰 내비게이션처럼 실시간 길찾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데, 르노 캡처에는 통신형으로 길찾기를 해주는 T맵이 기본 탑재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에서 보는 내비게이션 정보도 T맵 경로를 따라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스마트폰처럼 세로 형태의 9.3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XM3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선명해진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터치 반응 속도도 기존보다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화면을 넘겨가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스마트폰처럼 원하는 기능들을 배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임의대로 지금 꾸며본 화면이고요. 화면 밑으로 내려오면은 피아노식 버튼이 있어서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의 배치 보면은 좌우로 열선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2단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오토 앤 스탑 컨트롤 버튼이 있고,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멀티 센스 부분을 선택을 하면은, 마이 센스는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세팅 값을 조정하는 거고요. 스포츠 모드는 스포츠 모드에 맞게 스티어링 휠, 파워트레인 세팅 값이 조정이 됩니다. 에코 모드는 최적의 연비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는 부분이고요. 편집에 들어가시면은 계기판, 스티어링 휠, 라이팅 설정들을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팅 설정 들어가면은 8가지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을 더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등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도어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버튼도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주차 보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앞쪽에 버튼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차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주차 형태에 맞춰서 자동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운전이 익숙한 분들한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보일 수 있지만 운전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카메라 부분이 있죠. 360도 어라운드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후진기를 누르면은 360도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주변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조금 더 안전운전 그리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운전석 왼쪽에 보면은 차선 이탈 경보 기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차선 유지 보조가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누르면 차선 유지 보조가 해제되고, 그리고 핸들 열선도 운전석 왼쪽에 이렇게 피아노 버튼식으로 있어서 컨트롤이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면 이게 실제 나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무 무늬처럼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은 공조 다이얼이 있는데요. 통풍 세기도 시각적으로 안에 그래픽이 있어서 보기 좋고요. 이 다이얼이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세련된 디자인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돌리는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도 또 버튼이 들어와서 효율적인 공간 배치를 잘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시거잭이 있고 USB 단자, 그리고 옥스인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핸드폰 같은 거 올릴 수 있게 그런 공간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눌러 캡처의 독특한 매력 포인트, 이렇게 누르면요 서랍시 형태의 대형 글로브 박스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보통 글로브 박스는 이런 식으로 열리는데 얘는 서랍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물건을 넣고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쉽게 꺼낼 수도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노 캡처의 독특한 디자인 포인트는 이 부분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선 충전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올리잖아요, 무선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시크릿하게 적재 공간이 있어 가지고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매력도 있고요. 그리고 기어 부분은 항공기 기어처럼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기 이 시프터가 적용되어 있어서 편리한 사용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파킹은 이걸로 하면 되는 거고요. 후진 이렇게 올려서 하면 되고, 뒤 파킹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키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요. 오토홀드 기능 지원하는 스위치가 있고, 컵홀더 2개가 세로 형태로 있습니다. 팔걸이는 앞뒤로 조절이 가능한 팔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적으로 오면은 선바이저에는 이렇게 거울이 있습니다. 라이트가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SOS 호출 버튼이 있죠. 차량 문제가 생겼거나 그럴 때는 이걸 누르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위급사항 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내등이 양쪽으로 2개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이렇게 3개의 실내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피커 부분을 보면 보스라고 써있죠. 보스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9개의 스피커로 생생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르노 캡처의 주행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이 TC260 모델인데요. TC260은 르노와 다임러가 공동 개발한 엔진이잖아요. 이미 그래서 검증을 받은 엔진이고 르노의 차세대 엔진으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안정감은 확실히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 차가 스포츠 세단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강력한 드라이빙을 보여주는 차는 아니지만 저같이 일상적인 드라이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부드러운 주행 느낌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엔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내 공간 이 정도면 저는 여유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실내 공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각자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틀리지만 저는 이 정도 실내 공간이면은 만족스럽고요. 르노 캡처는 안전 사양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를 감지하는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이 들어갔고요. 차간거리 경보 시스템,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전한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차가 막히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는 가다서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운전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달을 올리지 않아도 알아서 가다서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소형 SUV를 찾는 분들에게 르노 캡처는 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깜찍한 디자인, 그리고 화려한 옵션도 매력적인 포인트고요. 그리고 안전운전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기 편한 차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